당장 나가. 이 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마. 이 쓰레기 같은 네 물건들이랑 같이 나가. 시어머니 정숙은 현관 앞에 큰 검은 쓰레기 봉투를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6개월 된 딸을 안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지연은 손으로 딸을 끌어안고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나서면서도 지연은 끝내 뒤돌아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던 그 사람. 지금은 쓰레기 취급하며 며느리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가 던진 그 검은 쓰레기 봉투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좋은 일과 행운이 깃드실 겁니다. 지연은 고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25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죠. 남편 준호를 위해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고 살림에 보태겠다며 임신 막달까지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딸 서윤이가 태어났고 지연은 비록 평범하지만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행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꿈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준호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회사 승진과 이미지 관리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여자를 임신시켰으면 책임져야지.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그는 서둘러 결혼을 택했습니다. 지연이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도 그의 계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 삼을 친정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편했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준호는 집에 거의 일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 오늘도 야근이야. 핑계는 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준호에게는 3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혜진. 같은 회사 마케팅팀 대리였고 준호보다 2살 어렸습니다. 혜진은 처음부터 준호를 노렸어요. 그가 신입사원 시절부터 눈여겨봤죠. 외모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무엇보다 돈이 될 만한 남자였으니까요. 혜진은 준호가 결혼한 뒤에도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어요. 결혼한 게 뭐? 우리가 진짜잖아. 그리고 어느 날 혜진은 준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숨어 다니지 말고 제대로 살자. 무슨 소리야? 오빠 와이프만 없어지면 되잖아. 그럼 우리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어.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힌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말이 돼? 처음엔 분명히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죠. 보험 들자. 지연 씨 이름으로.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험? 5억짜리. 사고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미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안 돼? 오빠 와이프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아이도 있는데. 혜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게다가 고아잖아. 찾을 사람도 없고 완벽하잖아. 그 말 앞에서 준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망설였지만 끝내 침묵으로 답하고 말았어요. 아니, 그도 원했던 건지 모르죠. 지연과의 결혼 생활이 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한편 정숙은 자주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연은 그때마다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정숙의 시선은 늘 지연을 지나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으니까요. 고아 출신이라 보고 배운 게 없겠지만 우리 아들한테는 잘해줘야 해.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니? 은근한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지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며느리를 걱정하는 거라고
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정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지연에게 엄하게 구는 것도 사실은 지연이가 이 집안에서 약해 보이지 않게 누구에게도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단단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어느 날 정숙은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연이 딸 서윤이를 재우느라 안방에 있을 때 정숙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의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게 보였죠. 아들 서재나 한번 둘러볼까? 볼만한 책이 있으려나. 정숙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훑어보다가 책들 사이로 삐져나온 노란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무심코 그 봉투를 집어들어 꺼내보았습니다. 보험 증서였습니다. 피보험자 박지연, 보험금 5억 원, 수익자 남편 최준호.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5억? 왜 이렇게 큰 보험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퇴근한 거였어요. 정숙은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죠.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다. 서윤이 보려고. 준호는 평소처럼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던졌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더니 말없이 베란다로 향해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문틈 사이로 준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응, 나야. 보험은 다 처리했어. 걱정 마. 고아라 찾을 사람도 없어. 완벽해.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 고아라 찾을 사람도 없다?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지연이한테 잘 자라고 전해줘.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들이 며느리를 해치려 한다? 그럴 리 없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거야.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보험은 다 처리했어. 고아라 찾을 사람도 없어.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애써 잠들려 했습니다.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그냥 사업 이야기였을 거라고.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괜한 걱정이야. 그냥 잊자.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친구 미경을 만났어요. 시내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점심 약속이 잡혀 있었죠. 각 방이 분리된 조용한 식당이었고 두 사람은 2층 끝방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는 어때? 잘 지내? 응, 뭐. 애 키우느라 힘들어하긴 하는데. 정숙은 애써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 그 전화 통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걷다가 정숙은 멈춰 섰습니다. 저 앞에서 누군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뒷모습이었지만 익숙한 체격, 익숙한 걸음걸이. 준호? 정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주말인데 여기서 뭐하지? 혹시 지연이랑 서윤이도 같이 온 건가? 정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들어간 방은 복도 중간쯤에 있는 201호실이었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낮게 눌린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늦어서 미안. 회사 일 때문에.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괜찮아. 오빠 바쁜 거 알아.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젊고 더 가볍고 더 애교 섞인 목소리. 누구지? 정숙은 문틈 옆에 몸을 숨긴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로 하자.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되뇌어 본 결정처럼 들렸죠. 사고로 보이게 할 수 있어? 혜진이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 준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가스 중독 어때? 밸브만 살짝 건드리면 돼. 지연이는 잠기가 어두워서 자는 동안 알아채지 못해. 정숙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이상하리만치 길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자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오빠, 진짜 괜찮아? 저번처럼 중간에 마음 바뀌는 거 아니지? 저번? 정숙은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저번은 상황이 달랐어. 준호의 목소리가 불편하게 떨렸어요. 상황이 달라? 그때도 이렇게 계획 세웠잖아. 근데 막판에 오빠가 못하겠다고 해서 다 엎어진 거잖아.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준비가 안 됐었어. 준비? 6개월이나 준비하고도 못했잖아. 차 사고로 하자고 했는데 막상 그날 되니까 손 떨면서 못하겠다고.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전에도 시도하려고 했던 거야? 혜진의 물음에 잠시 숨이 멈춘 듯 했지만 곧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끝까지 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묘하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혜진이 낮게 웃듯 물었습니다. 또 중간에 손 떨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안 그럴게. 짧은 대답. 그러나 그 끝이 어딘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흔적은? 남는 증거 같은 건 없겠지? 가스 누출 사고로 처리돼. 오래된 집이라 배관 문제 있다고 하면 그만이야. 보험 서류는 다 정리했어? 응. 근데 혜진아,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뭔데? 보험금 청구할 때 조사 나오잖아. 그때 서류상 문제 없을까? 혜진이 웃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웃음이었어요. 걱정 마. 내가 보험회사에서 일했던 거 잊었어? 서류는 완벽하게 만들었어. 단 한 가지. 뭔데? 보험을 와이프만 들고 수익자 명단에 오빠 이름만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 그래서 말인데. 혜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명의로도 보험 하나 더 들어놓는 게 어때? 작은 거. 그럼 가족 전체가 보험 가입한 것처럼 보여서 덜 의심스럽잖아. 엄마 명의로? 응. 500만 원짜리 정도. 형식적으로. 정숙은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명단에? 근데 그게 필요해? 엄마까지 연루시키는 건. 오빠, 정신 차려. 이건 완벽하게 해야 해. 혹시라도 의심받으면 우리 계획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혜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계산이 묻어났습니다. 야,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는. 알았어, 알았어. 미안. 괜한 소리 했네. 혜진이 재빨리 말을 바꿨어요. 보험금은 확실해? 혜진이 다시 물었어요. 5억. 사고사로 처리되면 바로 나와. 좋아. 그럼 보험금 나오는 즉시 우리 결혼하는 거지?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떳떳하게 할 수 있어. 약속해? 이번엔 끝까지 간다? 약속해. 혜진아, 이것만 끝나면 우리 새 출발이야. 혜진이 웃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웃음이었어요. 나도 오빠 믿어. 이번엔 끝까지 가는 거야. 고아라 친정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어. 누가 찾겠어? 혜진이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오빠가 야근한다고 하고 밤 늦게 집에 들어가서 밸브를 조작하면 되는 거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끝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역시 오빠야. 우리 곧 자유야, 오빠. 정숙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그리고 저 여자, 자신까지 계획에 넣으려 한다는 것.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준호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준호와 그 여자가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도 있었죠. 일단 침착하게. 정숙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발소리 죽여서. 복도 끝까지 왔을 때 정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증거가 필요해. 당장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준호가 경계하면 더 위험해질 거예요. 지연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 서윤이도. 정숙은 식당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친구 미경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문자를 보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은 안 돼. 증거가 없으니까. 지연에게 말하는 것도 위험해. 준호가 눈치채면 계획을 바꿀 테니까. 조용히 움직여야 해.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를 지키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그리고 저 여자 혜진의 진짜 속셈도 밝혀내야 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수요일까지 4일. 그 안에 지연이를 안전하게 빼내야 해. 첫 번째, 현금을 준비한다. 두 번째, 지연이가 갈 곳을 마련한다. 세 번째, 증거를 수집한다. 네 번째, 혜진의 과거를 조사한다. 정숙의 손이 떨렸지만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내야 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지연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서윤이를 안고 있었죠. 응, 국 끓여놨는데 가져왔어. 정숙은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 서윤이 이리 와봐. 정숙은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눈빛. 이 아이를 죽이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준호는 어때? 집에 일찍 들어와? 아니요, 여전히 바쁜가 봐요. 야근도 많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회사 일이 많겠지. 정숙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죠. 수요일 밤에 계획을 실행한다는 거지. 집안을 훑었습니다. 가스밸브 위치, 창문, 방 구조.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왜?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계획을 점검하며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행이 열리자마자 정숙은 달려갔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찾아주세요. 금액이 크신데 무슨 용도시죠?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요. 정숙은 자신의 비상금 8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연이 당분간 숨어 지낼 수는 있는 돈이었어요. 다음은 거처였습니다. 정숙은 시내에서 떨어진 원룸촌을 찾아갔어요.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계약 가능한 곳. 한 달만 쓸 건데 가능한가요? 현금이면 가능하죠. 정숙은 즉시 계약했습니다. 50만 원의 작은 원룸. 깨끗하진 않았지만 숨기엔 충분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찾아와 물으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정숙은 집주인에게 10만 원을 더 쥐어줬습니다. 월요일 정숙은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오셨잖아요. 그래도 서윤이 보고 싶어서. 정숙은 집 안 곳곳을 살폈어요. 가스레인지 근처, 침실 구조, 비상구 위치. 지연아, 요즘 서윤이 컨디션은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요? 그냥. 혹시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병원 가도록 해. 정숙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화요일 정숙은 조용히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룸에 생필품을 채워 넣었어요. 기저귀, 분유, 이불, 옷까지. 그리고 지연이 가져갈 짐들을 정리해뒀습니다.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서윤이 출생신고서, 보험증서 사본. 모든 서류를 큰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이게 내 생존 꾸러미야, 지연아. 정숙은 그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늘 밤에 움직일 거야. 정숙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현금, 원룸 열쇠, 생필품, 서류 꾸러미.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어. 이 나쁜 계획 막아야 해. 결심한 정숙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을 만나 직접 설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잠시 멈춰서더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회사까지 웬일이세요? 너가 너무 바빠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직접 왔어. 그러나 그때 혜진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혜진입니다. 준호 씨와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혜진의 등장으로 대화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곧 바쁘게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정숙은 뒤돌아서면서도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릴 방법이 없구나. 그날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몇 도야? 39도요. 계속 보채고. 지금 당장 병원 가자. 내가 갈게. 정숙은 서둘러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연은 울먹이며 서윤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어서 가자. 정숙은 지연과 서윤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하룻밤 입원을 권했습니다. 열이 떨어질 때까지 지켜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정숙은 달랐습니다. 오늘 밤 준호가 움직일 계획이었는데 지연과 서윤이가 병원에 있으니 안전하긴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계획을 언제 바꿀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아파서 입원했다는데 괜찮아요? 정숙이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 열 때문인데 하루 입원하면 돼. 넌 오늘도 야근이지? 여긴 내가 있을 테니 올 필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오늘 밤은 안전해. 하지만 내일은? 서윤이가 태어나면 준호는 다시 움직일 거예요. 정숙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계획. 그걸 실행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3시. 정숙은 아들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혹시 준호가 집에 뭔가 설치해 놓진 않았을까? 가스밸브를 미리 조작해뒀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함정을. 정숙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거실로 들어가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었어요. 침실도 화장실도 살폈죠. 아직은 아무 이상 없어.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의 차였어요. 정숙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뒷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내렸습니다. 서윤이를 안고 왜 벌써 온 거야? 준호는 지연을 집으로 데려오고 있었어요. 정숙은 급히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준호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고 지연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왜 벌써 집에 왔어? 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병원에 더 있어야지.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집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안 돼.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어머니? 정숙은 숨을 골랐습니다. 진정해. 연기해야 해. 지연아. 네, 어머니. 너, 우리 집 들어올 자격 있어?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아 주제에 시집 와서 뭐 한 게 있어?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애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서윤이가 아픈 것도 내가 제대로 안 돌봐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남편은 맨날 야근인데 너는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만 있잖니? 그게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숙은 참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잘못?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우리 준호가 너한테 만족하겠어? 어머니,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정숙이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어디로 가요? 여기가 제 집인데요. 내 집? 내 집이 어딨어? 정숙은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 이게 뭐예요? 내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야. 정숙은 검정 봉투를 현관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툭!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왜 이러세요? 지연이 울먹였어요. 왜긴 뭐가 왜야. 맘에 안 들어. 고아 주제에 건방지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그래서 애가 아파? 정숙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를 꼭 안았죠. 당장 나가. 이대로 한 발자국도 이 집에 들이지 말고.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아니, 무겁다고 느낀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엄마, 저 지연이 데려올게요. 준호가 지연을 따라 내려가려 했습니다. 정숙이 준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가지 마. 놔주세요, 엄마. 안 돼. 지연이는 이제 우리 집 사람 아니야. 제 아내예요. 준호가 정숙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놓지 않았어요.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지연이는 내게 맞지 않아. 엄마, 너도 알잖아. 내가 지연이 사랑해? 아니잖아. 준호가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숙이 준호를 집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들어가. 엄마, 놔주세요.
준호가 다시 나가려 했습니다. 정숙은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왜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힘으로 정숙을 밀어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는 골목을 뛰어다니며 찾았습니다. 지연아, 서윤아. 10분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엄마, 왜 그러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마누라 맘에 안 들어. 이혼해. 엄마, 그냥 보내.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지연이 찾아야 해요. 찾지 마. 다신 오지 말라고 했어. 제 아내예요. 어차피 너도 지연이 싫잖아. 이참에 정리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숙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요. 나갔다 올게요. 준호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안해.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안전해.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서윤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검정 봉투는 점점 더 무거워졌죠. 왜 갑자기? 정신이 멍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웃으며 자신을 대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친정도 없었고 갈 곳이 없었죠. 준호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남편도 요즘 이상했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말도 별로 없고. 지연은 쓰레기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지연은 그 봉투를 열었어요. 옷가지가 몇 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건 자신이 입던 옷이 아니었어요. 새 옷이었죠. 왜 새 옷을? 더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두꺼운 봉투.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뭐야? 지연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800만 원. 왜 이런 돈이? 더 찾아봤어요. 신분증 사본, 통장, 서윤이 출생신고서 사본,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열쇠에는 주소가 적힌 택이 달려 있었어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펼쳐봤습니다. 절대 집에 돌아가지 마. 준호를 믿지 마. 이 열쇠의 주소로 가서 숨어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어머니가.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를 믿지 마. 무슨 뜻이지? 왜 숨어야 하지? 지연은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왜?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다는 것. 지연은 서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았어요. 봉천동으로 가주세요. 오후 5시. 지연은 원룸 앞에 섰습니다. 작은 건물 3층.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이미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저귀, 분유, 이불, 아기 옷.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뒀어. 지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윤이를 옆에 눕히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준호를 믿지 말라고? 남편이 자신에게 뭘 하려는 걸까? 지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쪽지가 명확했죠. 절대 집에 돌아가지 마. 준호를 믿지 마.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금요일 새벽 혜진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다 어머니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 계획 망쳤잖아. 지연 씨를 쫓아내서.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눈치챈 거 아닐까? 그럴 리 없어. 그냥 원래 지연이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 혜진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 수요일 밤에 우리 하기로 했던 날 서윤이가 아프고 목요일에 갑자기 지연이 쫓겨나고 우연이야. 지금은 어머니가 문제야. 어머니를 잠시 이 일에 간섭 못하시게 해야 해.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준호가 소리쳤어요. 어머니를 잘 이용하면 지연 씨 찾을 수 있어. 어쩌려고. 내가 알아서 할게. 혜진아.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음 날 아침 8시 정숙의 집에 죽이 배달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꼭 챙겨 드세요. 전복죽. 준호가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나쁜 아이는 아니지. 정숙은 그렇게 잠시라도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의심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그리고 또 한 숟갈. 30분 후 세상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움, 메스꺼움. 이게 무슨...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연아. 조심해. 나. 병원. 정숙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숙은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혜진의 계산대로였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약물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드셨죠? 아침에 아들이 배달시킨 죽에엔 먹은 게 없는데.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면, 항불안제 계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와 혜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참에 푹 쉬시고 검사도 받으세요. 참, 여기 혜진이는 지난번 회사에서 보셨죠? 어머니 이만하길 다행이네요. 근데 준호 오빠 와이프는 안 보이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쫓아낸 후론 연락이 없네. 준호와 혜진은 잠시 머물다 회사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중년 남자가 혜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를 찾아온 보험회사 직원이었죠. 실례합니다. 네. 저는 보험회사 조사팀 김민석 과장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보험회사요? 네. 아까 병문안 왔던 여자분에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김민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적하던 보험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3년 전 케이스인데요. 3년 전 케이스? 강혜진. 조금 전 아드님과 같이 병문안 왔던 사람에 대한 겁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가 뭔데요? 3년 전 보험 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과 혜진 씨 관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정숙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식당에서 엿들은 대화, 준호와 혜진의 계획, 지연을 쫓아낸 이유, 자신이 당한 약물 중독. 김민석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네. 제발 제 며느리와 손녀를 지켜주세요.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경찰과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과거 범죄도 함께 수사될 겁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여. 김민석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혜진의 과거를 조사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재훈 씨는 당시 IT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산이 늘었죠. 혜진은 그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제안했고 고액 보험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재훈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정밀 조사 결과 인위적인 조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혜진이 한 거예요?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가 깨어나서 진술했어요. 사고 전날 혜진이 차를 빌려 정비소에 맡겼다고요. 그런데 왜 처벌을 안 받았어요? 김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그리고 혜진이 교묘하게 빠져나갔죠. 재훈 씨 차는 원래 노후 차량이었고 정비소 기록도 조작된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재훈 씨는 현재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예요. 혜진은 헤어지자고 했고 보험금도 못 받았죠.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여자가 내 아들한테. 김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추적한 결과 혜진은 패턴이 있습니다. 자산이 있는 남성을 타겟으로 접근하고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노립니다. 그럼 준호도? 네. 아드님도 타겟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혜진의 최종 목표는 지연 씨뿐만 아니라 김민석이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드님도 대상이었을 겁니다. 정숙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도? 네. 보험금 수령 후 아드님도 사고를 위장해 사고사로 만들고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님, 지금 며느님과 손녀분이 어디 계신가요? 원룸에 숨겨뒀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경찰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숙은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제발 지연이를 지켜주세요. 김민석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출동 요청합니다. 살인 미수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정숙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걸 안 지연은 병원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지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이미 입원 수속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연이 병실 번호를 확인하며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저 앞에서 두 사람이 병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준호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죠. 지연은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준호 씨, 저 여자는 누구지?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지연은 병실 앞까지 갔지만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준호 씨 얘기를 해야 하는데 결국 지연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복도 구석 자판기 앞에서 낯선 남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거요. 혜진이 보낸 감시자였습니다. 오후 5시 지연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연아, 너 누가 와도 문 열지 마. 네? 무슨? 혜진이라는 여자가 찾아갈지도 몰라. 경찰이 가고 있으니까 문 잠그고 있어. 지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딩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세요?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택배요. 지연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택배를 주문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안 시켰는데요. 박지연 씨 맞으시죠? 분유 배송이요. 지연은 떨렸습니다. 문 앞에 놔주세요. 직접 받으셔야 해요. 서명 필요합니다. 지연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택배 상자를 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 앞에 놔주세요. 밖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쾅!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쾅! 쾅! 문이 흔들렸습니다. 지연 씨 열어줘. 얘기 좀 하자.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싫어요. 가세요. 준호 오빠가 보고 싶어 해.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오빠가 미안하대. 다시 시작하고 싶대.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리 가요. 쾅! 현관문 유리창이 깨지며 마침내 열렸습니다. 혜진이 들어왔어요. 지연은 서윤이를 꼭 안고 구석으로 물러섰어요. 제발, 제발 이러지 마요. 그 순간, 경찰이다. 손들어. 계단에서 경찰들이 올라왔습니다. 혜진은 얼어붙었어요. 강혜진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연은 서윤이를 안고 주저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자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1시간 후 병원. 지연이 서윤이를 안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말없이 껴안았어요. 3개월 후 법원 앞 계단에서 정숙은 지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지연의 품에서 방긋 웃고 있었어요. 재판 끝났네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혜진은 15년형을 받았어. 과거 다른 사건까지 합쳐져서. 정숙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준호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론 처벌받지 않았어. 하지만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정숙에게 문자를 보냈죠. 엄마 미안합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반성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절 구해주셨어요? 저 고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정숙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야. 그리고 서윤이 엄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그렇게 차갑게 대하실 때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연아,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니야. 준호가 그렇게 된 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고 너무 적게 사랑했기 때문이야.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혼 서류는 언제 쓸 거야?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한테 전해주세요. 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어디로 갈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윤이랑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아요. 정숙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받아. 뭐예요? 내 집 등기 서류야. 서윤이 명의로 바꿔뒀어. 어머니, 안 돼요. 아니야. 받아.
이건 내가 서윤이한테 주고 싶은 거야. 할머니로서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됐어. 그냥 잘 살아. 서윤이 잘 키우고, 네, 꼭요.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가끔 서윤이 보러 와도 될까?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정숙은 서윤이에게 뽀뽀를 했습니다. 우리 손녀 건강하게 자라야 해. 네, 어머니. 지연은 서윤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지만 단단한 걸음. 잘 될 거야. 넌 강한 아이니까. 뒤돌아서려는데 멀리서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쳤어요. 엄마, 나중에 보자, 준호야.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때 자신의 아내였고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6개월 후 지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정숙이 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였어요. 서윤이네 카페. 간판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숙이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여기 분위기 좋네. 커피 드릴게요. 정숙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윤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정숙의 무릎에 앉았어요. 할미, 그래, 우리 손녀. 많이 컸네. 지연은 커피를 내왔습니다. 준호 씨는 어때요? 여전히 봉사활동하고 있어. 요즘은 상담도 받는다더라. 그래요. 너한테 편지 쓰고 싶다는데. 보낼까?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정숙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 맞아.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다시 쌓아가는 관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며느리도 손녀도 그리고 자신도. 상처는 남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사연을 이어갑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